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부산의 사회복지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지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폭행, 성추행 피해까지 보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답니다.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보는 사람들이 이래 위협을 받는다면 그분들이 책임지는 복지 서비스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가 사회복지사들이 부산시에 처우를 개선해달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부산시 사회복지사 협회의 오성균 사무처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오성균입니다. 예. 자, 이 부산의 사회복지 종사자는 현재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네, 부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9만 5천여 명이고요. 예.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렇게 포함해서 1만 4천여 명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아니 그런데 부산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처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한 예로 시간의 근무만 이렇게 좀 보더라도 부산의 경우 한 달에 2시간만 이렇게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타 시도의 경우 10시간에서 20시간 시간의 근무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근무 요건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 보도자료에서도 이렇게 좀 났었는데 부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월 평균 5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확인이 되었고 부산시의 현상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산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부산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임금 체계를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맞춰서 임금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 시설들의 경우 수당을 통해서 임금을 보전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재 지원하고 있던 수당을 삭감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현재 받고 있는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근로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뭐 언어 폭력이나 폭행 또 심지어는 성추행 같은 그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한다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 폭력이나 신체적 위험, 성추행 등 피해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요. 한 실내 조사에 따르면 언어적 피해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서적 피해, 성적 피해 순으로 위험이 경과한 비율이 2016년도에 비해서 적게는 2배에서 크게는 5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 사례로 사회복지사의 업무 특성상 전화 상담과 가정방문 상담이 상당히 많은데요.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욕설이나 인격 모욕 등을 언어 폭력을 경험하는 사례, 야간 근무자가 생활시설 이용자에게 폭행당하는 사례,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본 뒤 마음에 드는 사회복지사에게만 노골적으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시설 주차장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밤낮 구분하지 않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 등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다가 또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당하는 경우도 많다 하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네, 사회 서비스 특성이기도 한데요. 한정된 예산으로 이제 꼭 필요한 분들과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침과 규정 등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과 지침을 넘어선 요구들, 예를 들어서 수급 자격 기준이 초과되어 탈락이 되거나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만약 이것이 안 되면 다른 서비스라도 해달라, 저것도 안 되면 다른 서비스를 또 받게 해달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욕설이나 폭력사항으로 번지는 등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심리 상담이나 뭐 노무 상담 같은 그런 권익 지원 사업을 신청한 복지사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자, 권익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네, 저희 권익 지원 사업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과 위기 사항을 예방하고 대응하고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위기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위기 대응 교육을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노무 법률 상담 지원, 문제가 터졌을 때 심리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부산의 경우에 근데 권익 지원 사업 예산이 전혀 없다던데 맞습니까?
네, 현재 협회 자부담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모금회 기획 사업으로 2019년 중순부터 22년 중순까지 3년간 지원을 받아왔었고요. 올해는 부산시의 예산 반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 예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한 분께서 그 심리 상담 지원 비용으로 지정 기탁을 1,000만 원씩 2년간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전국 11개 타 시도에서 본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에 진행 중에 있고요. 최근 울산에서도 1억 6천이라는 예산을 들여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예산 지원을 요청하신 적은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그 21년 조례 개정되는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부산시의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보자, 다음 추경에 보자라는 말만 있을 뿐 예산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서도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에 논의되고 심의되었지만 그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발빠르게 준비했었던 자료들도 타 시도에 공유하는 입장이었지만 다른 타 시도들은 예산 반영이 되고 있는데 부산의 경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무처장님 내년도 예산안에도 권익 지원 사업 예산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아직 미지수고요. 이번 주 중으로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예산 반영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은 아까 지금 현재는 복지사 협회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회원이 아니면은 요런 거는 전혀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요? 그래서 저희 협회 자부담이 아니면 이제 외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있는 좀 상황이고요. 타 시도에서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필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본회의가 통과되면 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보호가 좀 쉬워질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법적 근거가 명확히 명시가 좀 된다면 예산을 비롯해 사업의 지원 방향 역시 활발히 논의가 될 듯합니다. 그 방향 논의하는 과정과 그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층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사회복지사의 사기가 저하되면 복지 서비스의 질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사회복지 체계가 아무리 촘촘해도 현장 종사자들의 희생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로 환경과 최소한의 노동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의 모토가 공정과 상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13년간 법에도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고요. 이번 예산안 반영을 통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과 최소한의 노동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오성균 사무처장이었습니다.